자,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빨래방을 더 많이 갈까? 라는 제목입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다른 앞에 있는 글들과 다르게 얘는 조금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재밌다는 거는 너네는 조금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이런 분들은 제목만 봐도 뭔 소린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빨래방을 더 많이 갈까? 조금 쉽게 바꿔보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택시를 더 많이 탈까? 많이 타겠죠.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택시를 더 많이 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한 시간에 걸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돈을 주고 해결한다면 얼마가 들까? 그럼 내가 할 때 이 한 시간이 그러니까 내 한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이 내가 10,000원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 걸려. 근데 그걸 돈 주고 하면 2만 원이 들어. 그럼 내가 하는 게 낫죠. 내 한 시간 10,000원이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일을 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예를 들어 5천 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집에서 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시간보다 빨래방을 가서 빨래를 하면 돈을 내고 빨래를 하면 더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내 한 시간의 가치가 그 빨래방에 쓰는 돈보다 더 높은가. 내 시간당 임금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면 빨래방을 더 많이 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요즘은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 요즘은 사실 집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있고 보통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하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 뭐 신발 빠는 거 이런 거 그 뭐지 무슨 클린 클리닝 해주는 뭐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죠. 그런 데 가면 뭐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죽으로 된 모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닝을 해준단 말이죠. 사실 그건 이제 세탁기에 돌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빨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뭐 때를 빼고 어쩌고 하고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내가 하는 것보다는 빨래방에 가서 그냥 맡기면 편하죠. 돈이 들긴 하지만. 근데 시간당 임금이 오른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맡길 것인가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관련된 설명문이고요. 실증적이라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겁니다. 임금 변화, 임금이 변했을 때, 시간당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 공급과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있죠. 요거는 좀 중요해요. 비문학에도 자주 나오고요. 요거 좀 중요하다는 거 이해를 좀 잘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생산과 집단 선택 이론 이건 이제 마지막 분에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의 시간 배분을 현실적으로 고찰합니다. 고찰은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살펴보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얘네들은 여러분 보통 비문학을 읽어보면요 얘들은 보통 까이는 애들이에요. 전통적 모시기 그러니까 경제학자뿐만 아니고 뭐 미술학자든 예술가들이든 아무튼 뭐 전통적인 모시기들은 보통 까여요. 한계가 있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여기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노동 여가 선택,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노동자들의 시간은 노동과 여가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밑에 가면 가정 생산과 집단 선택 이론은 노동, 그다음에 여가, 그리고 가정 생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찰하고 있음.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명학자 클로디아 골딘이라든가 또 있는데 이 사람 말고 여성 노동 공급 문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봤습니다. 클로디아 골든의 연구. 이 외에도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성 노동 공급 문제,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보통 1시? 새벽 1시, 2시, 3시 뭐 이런 시간에 찍어요. 뭐 10시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배가 너무 고파. 집에 오면 원래 이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픈데 수업을 하고 오니까 배가 되게 고파요. 그래서 뭘 먹어. 그러면 12시.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색칠하고 이런 거 정리도 하고 이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1시 빠르면 1시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11시인데 그때부터 온라인 수업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이제 1시 반 이렇게 끝나죠. 그럼 뭐 이제 그때부터 또 준비해서 어쩌고 하면 2시 3시 가죠. 그래서 사실 소리를 좀 크게 못 냅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게 이웃집 우리 옆집에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소리는 나한테 안 들리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자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수도 있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좀 방해가 될까봐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소리가 이렇게 평소보다 피치가 좀 낮고 텐션이 좀 낮은 상태로 이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문의 내용을 볼게요. 지금도 살짝 이제 텐션 올릴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는 아니고 아무튼 의식이 돼가지고 조금 소리를 줄였어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떠들면 또 착한 사람들은 이것도 말을 못한다. 착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 또 잠 못 자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럴까봐 혹시 그럴까봐 피해를 줄까봐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노동 공급이 24시간을 여가와 노동 공급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 노동 여가 선택입니다. 이 줄 친 거, 이 빨간 줄을 쳐놓은 게 노동 여가 선택이거든요. 다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노동 공급은 노동 여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요약해라. 얘가 주어, 뭐 얘도 주어죠. 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주, 목, 술이고 그래서 전통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았다. 주어, 서술어인데 그 안에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이루어진다가 서술어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 노동 여가 선택이 뭐냐면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24시간은 노동이나 여가 두 가지 용도로만 쓰인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여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결정.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여가시간도 결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가시간을 결정하면 자동으로 노동시간도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즉 여가는 시간 그 자체를 소비하는 행위고 노동은 시간을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물질과 교환해 소비하는 행위인 셈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주어는 노동은이에요. 자, 노동은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봐봐. 여러분, 여가도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예요. 노동도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보내는 행위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시간은 간단 말이죠. 나의 시간은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을 하면 시간은 내가 소비하고 있지만 돈을 받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물질과 교환하면서 소비한다. 시간을 소비하는 건 똑같은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물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야. 시간을 물질과 교환하는 행위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가는 시간 자체를 소비하는 행위고 노동은 시간을 물질과 교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간 배분은 시간당 임금을 비롯해 학력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라는 건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죠. 그래서 금융임대소득,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이제 보통 주식이나 뭐 그 뭐지 아니요 코인 말고요. 그 배당 이런 거 받는 거 뭐 코인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코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그 뭐야 비트코인 나왔을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건 맞는데 그건 맞긴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뭐 아무튼 그래서 금융임대소득 그런 거, 그다음에 증여상속소득 이런 것들 근로를 하지 않고 얻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소득의 크기와 같은 개인적 요인은 물론 세금제도, 직업윤리, 노동관과 같은 사회제도,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뭐가요? 시간 배분이요. 주어 까먹으면 안 돼요. 시간 배분은 영향을 받는다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제도,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개인적 요인에는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학력 비근로 소득이 있는 거고 그 비근로 소득에 뭐가 있냐면 금융임대 소득과 증여상속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제도 문화적 요인에 뭐가 있냐면 세금제도나 직업윤리, 노동관 같은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특히 시간당 임금은 자 여러분 시간당 임금은 뭐예요? 개인적 요인이죠. 이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개인의 여가와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임금 효과를 동반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당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인 임금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가와 노동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시간당 임금 상승이 임금 효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여가와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여가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즉 정상재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재의 개념 아셔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저번 달보다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러면 이걸 좀 더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는 거죠. 네, 이게 정상재고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네, 뭐 그건 이제 열등재라고 합니다. 열등재, 정상재의 반대. 아무튼 따라서 시간당 임금 상승은 소득을 증가시켜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원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증가해서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변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소득 효과의 개념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소득 효과가 뭐라고?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게 되는 돈이, 소득이 증가해서 구매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예산이 증가하니까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커지겠죠. 근데 여가는 정상제니까 정상제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여가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마 내 생각엔 분명히 이거 시험에 냅니다. 가격이 변했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 낼 거예요. 왜냐하면 자, 뒤에 보면 대체 효과는 어딨지? 가격이 변해. 여기 있다. 이걸 줄 안 쳐놨네. 가격이 변할 때, 이거 중요하다 그러고. 자, 가격이 변할 때예요. 얘는.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가격이 변할 때 나타나는 거고, 소득 효과는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 가격은 안 변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많아질 때. 아시겠죠? 이럴 때 소득 효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가는 정상제라 그랬죠?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 그러니까 여가 시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여가를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놀고 싶어 한다고요. 놀려고 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원래는 뭐 한 달에 뭐 몇 시간 하지? 한 달에 뭐 한 200시간. 200시간을 일해야 한 200만 원 벌었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건데 말이 안 되는데 뭐 아무 그렇다고 칩시다. 대충. 근데 내가 시간당 임금이 올라서 이제 200시간 일을 하면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이 늘었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만 벌어도 되는데 그러면 200시간 일하지 말고 한 50시간만 줄여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아마 225만 원인가 받을 수 있을걸? 그 정도. 이게 200시간에 300만 원 받는 거면 얼마냐?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225만 원 정도, 50시간 정도 줄여도 22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50시간 정도 줄이고 여가 시간 늘려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일어나면 내가 가진 돈이, 그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소득 효과다. 소득 효과 때문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수록 여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임금 소득이 커져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번다 칩시다. 좋겠다, 그죠?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번다고 치자.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나가서 한 시간 일하면 100만 원이잖아. 거꾸로 얘기하면 한 시간을 쉬면 100만 원 손해 보는 거야. 맞죠? 이 생각을 딱 들면 못 쉴걸?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임금이 커지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네가 롤을 한 시간 한다. 근데 내가 한 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그럼 롤 한 시간 하면 생각하겠죠. 야, 이거 나 한 시간 나가서 일했으면 100만 원 버는 건데 롤 해가지고 100만 원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롤을 못 하죠. 그러니까 너네는 하는 거야. 우리는 뭐 나도 마찬가지지. 뭐 한 시간에 100만 원 못 버니까 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시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롤 한 시간 하는 게 뭐 어때서? 한 시간 그냥 하면 되지. 근데 한 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아깝잖아. 한 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는데. 그런 얘기예요. 포기해야 하는 임금이 커진다고요. 즉 임금 소득은 여가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여가를 치른다는 것은,
임금 소득만큼을 지불해야 여가를 치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왜 그래요? 왜 그래? 여가 아니면 노동이라 그랬죠? 얘는 여가 아니면 노동이기 때문에 여가를 포기했다는 건 그러니까 노동을 포기했다는 것은 임금 소득을 포기하고 여가를 즐긴다는 거니까. 그래서 임금 소득이 여가의 대가인 셈이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비싸진 여가를 덜 소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가를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가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하는 임금이 커지니까 여가가 비싸니까. 여가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에 10만 원 버는 애는 여가 1시간이 10만 원인데 1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여가 1시간이 100만 원짜리가 되니까 여가의 가격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변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소비를 싼 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비싼 소비가 뭐예요? 여가예요. 왜? 여가는 1시간에 100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수록 이것이 비싸지기 때문이죠. 여가가. 그래서 비싼 소비를 상대적으로 싼 재화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가 일어나면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됐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타나요. 둘 다. 그래서 소득 효과가 나타나면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대체 효과가 나타나면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건데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가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할 거고 대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나와요. 요컨대. 자, 여러분 요컨대는 중요합니다. 결국 따라서 요약하건대요. 요약합니다. 요약. 여기가 핵심이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여가 시간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효과는 여가를 늘리고자 하고 대체 효과는 여가를 줄이려고 하니까요.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시간당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둘 다 이 효과가 둘 다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이게 둘 다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둘 다 일어나면 더 큰 쪽으로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그럼 실제 경우는 어떠냐? 실제 경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사례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잠깐만 예시는 맞나? 예시도 아닙니다. 예시도 아니고 사례도 아니야.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영향은 어떨까? 그럼 이건 뭐냐면 실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걸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거죠. 신뢰성, 믿을만하다.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떨까 봅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다. 특히 자 이게 중요한데 시간당 임금이 낮으면 대체 효과가 우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나한테 비문학 수업 들은 친구들 알 거야.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걸 안 읽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거 뭐뭐보다를 안 읽어야 돼. 그냥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 이렇게 읽으면 깔끔해. 그러면 이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라고 읽으면 정신머리가 멀쩡하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아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읽어요. 나는 이걸 굳이 빼고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빼고 얘기해. 그래야 안 헷갈려. 이걸 두 가지를 다 넣으면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너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뭡니까?
A보다 B가 크다. A가 B보다 크다. 뭐 B가 A보다 크다. B보다는 A가 크다. 뭐 이거 맨날 헷갈려 하잖아.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보다를 빼. A가 크다. B가 크다. 이렇게 읽으라고. 아시겠죠?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몇 천 명한테 했을 거 아니냐. 그죠? 이 얘기를 몇 천 명한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안 해. 맨날 얘기를 해줘도 안 해. 사실 제대로 하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이걸 진짜 1년에 몇백 명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몇백 명 중에 이걸 제대로 하는 애는 10명도 안 될 겁니다. 5명은 되려나? 내가 알려준 독해법, 독해 방법 이거를 제대로 지켜서 독해를 하면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독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인생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독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안 해. 연습을 안 해. 내 말을 신경을 안 써.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너네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안 하는 애들. 얘들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화내는 거 아니다. 자, 아무튼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 시간당 임금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번다. 아까 그 얘기 했는데 한 달에 200번은 사람. 사실 우리나라 평균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데 잠깐만. 시간당 임금이라서 이걸 전체 금액으로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최저임금을 합시다. 최저임금. 올해 얼마인가? 1,100원은 넘었나? 1,036원 그게 올해인가? 만 얼마죠? 만 얼마인데. 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뭐였죠 아까? 시간당 임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가를 줄이려고 해요. 무슨 얘기야? 만 얼마 받던 애한테 야 2만 원 줄게.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이 2만으로 오르면 자, 최저임금에서 2만 원으로 올랐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 개꿀인데? 이러면서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왜? 왜 그럴까요? 돈을 벌고 싶잖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큰 거지.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여가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도 관찰된대. 그러니까 평균이면은 우리나라 평균 시간당 임금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월급 평균은 350인가 뭐 그렇다는데 시간당 임금 뭐 시간 하루에 한 8시간 근무한다 치면 뭐 9시간 근무한다 쳐도 그러면 24일, 25일 정도 하니까 8로 합시다. 8로 200이니까 편하게 8시간 근무하고 그러면 200시간이니까 한 달에 200시간인데 400만 원 받는다 치면 얼마냐? 얼마니? 2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0시간인데 400이니까 2만 원이겠죠. 그럼 이제 평균이 200이라고 보면 대충 잡은 거야. 평균이 2만 원이라고 보면은 평균 이상인 경우에도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인 애들을 2만 원을 올려줘도 여가를 줄이려고 해.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 돈 욕심이 생겨. 근데 2만 원인 애를 뭐 한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이 정도로 올려주더라도 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뭐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화끈하게 갑시다. 너네가 1억에 1억은 아니고 시간당 뭐 100만 원 번다. 100만 원이 많이 버는 거잖아. 그죠? 하루에 1,000만 원인데 10시간 하면. 자, 아무튼 시간당 100만 원을 번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벌어야 될까? 그러니까 막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1,000만 원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할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인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난 좀 쉬엄쉬엄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하루에 100만 원만 벌어도 한 달이면 3천이야. 잠깐만. 내가 시간당 얼마 했어? 시간당 100만 원이라고 했죠? 뭐야? 그럼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3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빡시게 안 할 것 같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하겠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우세해. 그래서 일을 늘리려고 해. 왜? 돈을 많이 주니까. 원래보다 많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많이 버는 사람들, 시간당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원래 많이 버는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소득 효과가 우세해요. 그래서 뭐야, 임금이 올랐네? 그러면 내가 일하는 시간 조금 줄여도 똑같이 벌 수 있겠네? 그 정도로만 줄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감소해.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시간당 임금이 낮을 때에는, 낮을 때 시간당 임금, 여기가 이 선이 뭐야? 이 선이 일정 수준이에요, 여러분. 요 선이 요 일정 수준이야.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시간당 임금이 봐봐.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X축이 감소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일정 수준 넘어서 그렇다. 일정 수준 아래쪽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 공급도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 요 위에서 이렇게 뒤로 꺾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가정 생산과 집단 선택. 노동자가 주어진 시간을 노동과 여가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이 가정은 간단하고 설명력은 높지만 실제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노동 공급에 관한 보다 정교한 묘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가족경제학에서는 가정 생산과 집단 선택, 요거죠. 집단 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시간 배분 문제의 현실성을 크게 제고했다. 제고하다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 전통적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까이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족 경제학에서 가정 생산, 집단 선택 이런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이론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빨래, 요리, 설거지와 같은 가사 노동이나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 자, 지금 뭐예요? 수식어죠. 그러니까 이거 빼먹은 거야. 이건 요약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은 필수 가사 서비스예요. 이러한 가사 서비스는 노동자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저절로 공급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나의 생산 공장과 같다는 것이 가정 생산 이론의 골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일을 한다.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직장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것도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다. 가사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것을 노동자의 시간 선택 문제에 반영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제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자, 시장 경제가 발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돈 주면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도, 여러분, 옛날엔 배달이 없었어.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또는 거기 알바 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해주고, 배달비는 당연히 없고, 뭐 그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2010 내가 수원 왔을 때니까 2012년 뭐 요럴 때 그 막 책자 배달 그러니까 막 책자에 그 가게들이 막 자기들 메뉴 올리고 예, 이거 뭐 자기 이런 거 시켜달라고 뭐 전화번호 남기고 그리고 그 잡지 같은 거 책자 같은 거를 막 뿌렸어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책자를 보고 거기서 이제 시키고 뭐 거기 안에 쿠폰도 있어. 그러면 그거 잘라가지고 주면 뭐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플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된 건데 사실 그 전에는 배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도 뭐 그거 말고도 뭐 당근에서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뭐 전등 갈아주고 돈 주면 알바 뭐또 뭐 있을까? 결혼식 하객 그죠? 돈 주고 결혼식 하객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 경제의 고도 발달로 인해서 돈을 주면 대행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가사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 환경 변화는 가정 생산의 주요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뭐가? 시장 경제의 발달이요. 그래서 봐봐 이거 줄 이렇게 쳐놓은 거야. 시장 경제의 발달이 가정 생산의 주요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주어, 그다음에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죠. 네,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선택 개념과 결합해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는 실제를 더 한층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자, 가정은 필수 가사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는 노동 공급과 여가 이외에도 가사 서비스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고전 그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노동 아니면 여가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은 노동 공급 그리고 여가 그리고 가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죠? 따라서 노동자는 주어, 노동 공급과 여가, 가사 서비스 세 가지 용도로 할애를 해야 돼. 뭐를 24시간 시간을요. 시간을 요 세 가지 용도로 할애해야 한다. 이때 자신 이외의 다른 가구 구성원의 편익이나 사소한 편익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는 경제 공동체로서 각각 자신의 효용을 별도로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구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각자의 시간을 노동 공급과 여가 가사 서비스 사이에서 적절히 할애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이 각자 난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최선인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효용이 가장 높은데, 그럼 난 이렇게 할래.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용이 떨어지지만 너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너의 효용이 올라가니까 내가 대신 요걸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너의 효용이 올라가니까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수 있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 돈을 더 잘 버는 사람과 덜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덜 버는 사람은 가사 서비스에 좀 더 매진하고 잘 버는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더 많이 벌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거를 똑같이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돈을 잘 버는 애는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을 잘 못 버는 애는 가사 서비스에 시간을 꼬라박고 꼬라박는다고 말하는 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가사 서비스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예, 이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로 봤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가사 서비스를 누군가는 꼭 해야 했습니다. 대신 돈 받고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정부를 두면 되지만 가정부를 두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나가서 돈 벌고 보통 여자들은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노동 공급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거잖아. 집단 선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정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산 얘기는 여기서 했고요.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가정생산과 집단선택인데 가정생산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가사노동이라는 요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집단선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사노동과 가정생산이죠. 가정생산과 집단선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산을 고려한 노동 공급 결정에서 게리 베커. 자, 여러분 이렇게 사회학자나 학자들, 전문가들의 이름이 나오면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할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나오진 않거든요. 얘네가 뭔가를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게리 베커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에 주목하여 시간당 임금 상승이 재화 서비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상이한 성질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와 재화 집약적 재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재화 집약적 서비스는 돈이 쓰면 되는 거.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질에 주목을 했어요. 서비스의 상이한 성질에 주목을 해가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연구했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돋이 구경, 산책, 영화 관람. 돈이 안 들잖아. 영화는 돈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나 외식,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 이런 것들은 재화 집약적 서비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빨래를 내가 하면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지만 가정 생산을 하면, 근데 빨래를 빨래방에 맡기면 이것은 재화 집약적 재화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노동자는 여가 시간을 대부분 이러한 재화 서비스 소비에 쓰면서 보내기 때문에 여가 시간과 재화 서비스 소비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시간당 임금 상승은 노동 공급과 재화 서비스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자, 시간당 임금 상승이 여가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듭니다. 이거 아까 나왔죠. 여러분 비싸게 만드니까 가격이 변한 거죠. 그죠?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게 합니다. 이거 뭐였지? 대체 효과죠. 그죠? 대체 효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고.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 소비를 재화 집약적 재화 서비스 소비로 대체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싼 걸 싼 걸로 대체시킨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없네. 아무튼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비싼 서비스고 요게 싼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얘를 늘리고 죄송합니다. 얘가 비싼 서비스고 얘가 싼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 대신 얘를 한다는 거예요. 싼 서비스로 대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사 서비스에 할애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빨래방 이용을 늘린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빨래방 이용은 재화 집약적 재화 서비스 싼 거. 그 다음에 빨래를 직접 하는 것은 시간 집약적 재화 서비스고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자리 구조와 성별 소득 격차. 자, 앞에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을 하면 노동 공급 증가,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에 할애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이 감소. 이게 일반적인데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임금 이외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자,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커. 그러면 내가 버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가구의 자산 규모,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산 규모가 엄청 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미취학 아동 유무. 이건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케어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는, 일 시간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애를 봐야 되니까.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돌봄 서비스가 끝나고, 초등학교 애들 학교 끝나고 오면 밥 줘야죠, 엄마가. 이따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줄이게 되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죄송합니다.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형태와는 좀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임금 이외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여성 노동 공급의 실체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생산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만 한다. 가정 생산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했죠. 가정에서 만드는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20세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가? 클로디아 골디는, 자, 전문가 나오면 그 전문가의 주장이 나올 거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부여해준다. 자, 이 전문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일자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에 원인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어떤 원인이요? 남녀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 골딩 교수는 일자리를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뭐냐? 높은 노동 강도, 빡세게 일하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아무 때나 막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뭘 못할까요? 아이 케어를 못하겠죠. 그죠? 나는 아이 케어를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에는 어딜 가야 되고, 반드시 이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서 얘를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겠죠. 탐욕스러운 일자리. 대신 높은 보수를 줍니다. 반면 유연한 일자리는 이보다 덜 경쟁적이지만 보수는 낮은 편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가사 서비스에 더 깊이 관여해온 여성의 경우, 특히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보다를 읽지 않습니다. 유연한 경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다음, 골딩 교수는 성별 소득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된다. 왜? 유연한 일자리에 주로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되면 여성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성들의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비롯한 돌봄 제공자들이 더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 두 가지네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력은 높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환경이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뭐야? 자,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넘어가네. 잠깐만요. 네, 보이죠? 자, 정리를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전통적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노동 공급은 노동 여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시간이 노동 아니면 여가이다. 여가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고 노동은 시간을 물질과 교환하는 행위이다. 됐죠? 그 다음에 노동 여가 선택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제도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시간당 요인 중 개인적 요인 중 시간당 임금이 핵심 요인이다. 이런 말이죠. 시간당 임금 상승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동 여가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얘는 가격 변화가 없고 예산의 증가,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달라지는 것이죠. 보통은 얘는 여가는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합니다. 정상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이 증가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여가 시간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대체 효과는 가격이 변하면 비싼 소비를 줄이는 것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이 되면 그러면 포기하는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일을 더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가 시간의 수요가 감소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더 크게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을 늘리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을 줄이려고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료 분석이 있는데 자,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경우 대체 효과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뭐예요?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말을 하면서 졸고 있어. 그래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하네. 지금 시간이 지금 3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할게요. 자, 다시 시간당 임금이 낮으면 대체 효과 우세. 그래서 노동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고 여가를 줄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도요. 헷갈리니까 하나로 외우세요. 노동을 줄이려고 하고 뭐 여가를 늘리려 한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절대. 그냥 여가면 여가, 노동이면 노동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가로 외워봅시다. 그러면 대체 효과는 뭐야? 여가를 줄이고자 한다. 소득 효과는 여가를 늘리고자 한다. 됐죠? 이렇게 외우세요. 예. 그래서 대체 효과 우세. 그러면 여가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 우세. 그러면 여가를 늘리려고 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굴절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왜? 시간당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득 효과가 우세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가정 생산과 집단 선택. 자, 가정 생산. 가정은 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나의 생산 공장과 같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집단 선택은 가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편익이나 편의도 고려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시간의 사용을 선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집단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게리 베커의 주장. 자, 게리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가 비싸지고요. 그러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된다. 대체 효과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시간집약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는 줄이게 되고 재화집약적 재화와 서비스는 늘리게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시간집약적 재화라는 것은 이제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재화집약적 재화라는 것은 돈으로 대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린다. 이런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시간집약적 빨래요리, 재화집약적 외식 빨래방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시간당 임금 상승과 노동 공급 간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임금 이외의 요인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라든가 가구의 자산 규모라든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경우에 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클로디아 골딘의 주장,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유연한 일자리는 밑에 나와 있죠. 덜 경쟁적이지만 보수가 낮은 일자리. 왜냐하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반대로 노동이 높은 불규칙한 근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신 보수는 높은 이런 일자리를 탐욕스러운 일자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자리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성의 소득,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았네요. 끝.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써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